인생샷에 목마른 프리랜서 사진작가 리자 페트로바는 모스크바의 심장부를 헤집고 다녔다. 단 한 장, 모든 것을 바꿔놓을 단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24세 리자는 어깨에 맨 카메라 가방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기대감을 안고 붉은 광장을 가로질렀다. 봄날의 햇살은 바실리 성당의 알록달록한 돔 위에서 부서지며 눈부시게 빛났지만 리자의 눈에는 오직 뷰파인더 속 세상만이 담겨 있었다. 팔로워 수는 정체된 지 오래였고 좋아요 개수는 그녀의 자존감과 반빌의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뭔가 특별한 것, 아무도 찍지 못한 강렬한 이미지가 절실했다. 금 백화점의 화려한 아케이드를 스치듯 지나쳐 그녀의 발길은 자연스레 알렉산드롭스키 정원으로 향했다. 크렘린의 붉은 벽을 따라 이어진 정원은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그 소란함 속에서도 유독 한 곳만은 엄숙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바로 무명 용사의 묘였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과 그 양옆을 미동도 없이 지키고 선 근위병들. 리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거다. 붉은 견장과 금색 수술로 장식된 짙푸른 제복,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높고 검은 털모자, 그리고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있는 자세. 근위병들은 현실의 존재라기보다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걸어나온 유령 같았다. 그들의 비현실적인 모습은 리자의 예술가적 본능을 자극했다. 저들의 침묵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저 완벽한 부동 자세는 얼마나 많은 훈련의 결과일까? 주변에는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근위병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거나 멀찍이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셔터를 누르는 사람들. 리자는 코웃음을 쳤다. 너무 진부해. 저런 사진은 SNS 피드에서 1초도 머무르지 못하고 스크롤될 뿐이다. 나는 달라야 해. 나는 저들의 영혼을 포착할 거야. 문득 몇 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떠났던 동유럽 여행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출입 금지 팻말이 붙은 폐허가 된 성에 몰래 들어가 찍었던 사진 한 장. 음산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의 그 사진은 잠시나마 그녀에게 핫한 신인 작가라는 타이틀을 안겨주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은밀한 끌림, 그리고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아찔한 성공의 기억. 그 기억이 리자의 발걸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리자는 카메라를 고쳐들고 천천히 무명 용사의 묘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명의 근위병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햇빛에 반사된 그의 소총 총열이 차갑게 빛났다. 더 가까이, 더 특별하게. 리자의 머릿속에서 주문처럼 그 문장이 맴돌았다. 처음에는 바닥에 희미하게 그어진 통제선으로 보이는 선을 살짝 넘는 수준이었다. 근위병은 미동도 없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리자는 묘한 짜릿함을 느끼며 셔터를 눌렀다. 찰칵찰칵. 뷰파인더 속 근위병의 모습은 완벽했다. 하지만 부족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해. 카메라 앵글을 바꿔가며 촬영하던 리자는 대담하게 근위병의 얼굴 정면 클로즈업을 시도했다. 털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형형한 눈빛을 포착하고 싶었다. 그때였다. 옆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너무 가까이 가는 건 좋지 않아요.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 마르가리타였다. 남편 아르투르의 팔짱을 낀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리자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마르가리타에게 상냥하게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할머니. 사진만 금방 찍을게요. 그리고는 다시 뷰파인더에 눈을 가져갔다. 노부인의 충고는 그녀의 열정을 잠재우기엔 너무 미약했다. 리자는 아예 근위병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거나 그의 소총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뭔가 반응을 유도하고 싶었다. 저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동요를 끄집어내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그라즈단카 아타이디 아타이디 지나사트. 참. 리자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목소리의 주인은 그녀가 주시하던 바로 그 근위병이었다. 그는 여전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주변 관광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리자에게 쏠렸다.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아이를 동반한 이바노프 씨는 아내에게 저러다 문제 생기겠는데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리자는 이 상황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 이야기가 있는 사진.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고쳐들며 대꾸했다. 사진만 찍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태연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근위병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무엇일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발을 들인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허황된 믿음이 그녀를 더욱 부추겼다. 근위병은 리자의 말을 무시했다. 대신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지고 단호해졌다. 그 포스트 블리에트로프 프리블리우니의 자프레셰노, 네메들렌노 파키니의 자프레트누 유초누. К посту ближе 3 метров. Приближение запрещено. Немедленно покиньте запретную зону. 초소 3m 이내 접근은 금지되어 있소. 즉시 금지 구역을 벗어나시오. 그의 손이 소총을 더욱 단단히 거머쥐는 것이 보였다. 털모자 아래 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는 것 같다. 리자는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가 발동했다.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무슨 법에 나와 있는데요? 여긴 공공장소잖아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듯 소리쳤다. 그때 근처에 서 있던 다른 근위병이 소리 없이 다가와 경고를 한 근위병 옆에 나란히 섰다. 이제 2명의 근위병이 리자를 압박하는 형국이었다. 그들의 존재감은 엄청났다. 마치 2개의 거대한 벽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리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려 했다. 특종 모스크바 근위병과의 숨 막히는 대치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붙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당황한 탓인지 휴대폰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겨우 연결된 방송에는 관종이냐? 나라 망신이다. 러시아 가서까지 저러고 싶을까? 같은 비난과 조롱의 댓글만이 빠르게 올라왔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2명의 근위병은 이제 리자에게 경찰, 팔리츠에이나 연방 경호국을 부를 수 있으며 그녀의 카메라를 증거물로 압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다. 한 근위병이 리자의 팔을 잡아 뒤로 물러나게 하려는 듯 천천히 손을 뻗었다. 실제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동작만으로도 리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주변 관광객들은 이제 완전히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노골적으로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아까 장난스럽게 근위병 흉내를 내던 10대 스페인 학생들은 이미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진 후였다. 마르가리타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이바노프 씨는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리자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인생샷은커녕 인생 망신이 될 지경이었다.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핑 돌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특별함은 이런 식이 아니었다. 결국 리자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잘못했어요. 그냥 사진 좀 특별하게 찍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때 세상을 담겠다던 카메라는 이제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혹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까. 그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들은 너무 비인간적이야. 이건 폭력이라고. 하지만 그 외침은 공허하게 흩어질 뿐 누구의 동정심도 자아내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근위병들 뒤편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다른 근위병들보다 계급이 높아 보이는 캡틴 계급장을 단 장교였다. 그는 소란의 원인을 즉시 파악한 듯 침착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리자에게 다가왔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캡틴 마일즈, 그의 이름표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리자 앞에 멈춰 서서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러시아어는 또렷했고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라즈단카 페트로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여전히 임무가 수행되는 군사 통제 구역이며 이들은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 임무를 수행 중인 군인들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이들의 임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했고 다른 관광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리자가 위반한 규정들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언급했다. 허가 없는 근접 촬영 금지,
근무 중인 군인에게 말을 걸거나 방해하는 행위 금지, 지정된 통제선 침범 금지 등. 리자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카메라를 내려다보았지만 그 안에는 공포에 질린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과 위압적인 근위병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군중의 모습들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토록 원했던 인생샷은 어디에도 없었다. 캡틴 마일즈는 리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싸늘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경고로 그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당신의 행동은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부하 근위병들에게 눈짓으로 상황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돌아섰다. 리자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리듯 그 자리를 벗어났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 뒤에 모처럼 박히는 것 같았다. 알렉산드롭스키 정원을 빠져나와 모스크바 강변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근처 공원 벤치에 홀로 주저앉은 리자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아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리고 오늘 찍었던 수백 장의 사진들을 하나씩 미련 없이 삭제하기 시작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던 아침의 자신은 이제 없었다. 남은 것은 깊은 허탈감과 자기 혐오뿐이었다. 멀리 크렘린의 붉은 성벽과 첨탑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아래 무명 용사의 묘를 지키는 근위병들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을 터였다. 리자는 문득 그들이 단순한 피사체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질서와 전통,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였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들의 비인간적이라고 느껴졌던 엄격함이 어쩌면 그들의 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규칙을 어기고 특별함을 추구하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다. 며칠 후 리자는 낡은 필름 카메라 하나만을 들고 다시 알렉산드롭스키 정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멀찍이서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조용히 근위병 교대식을 지켜보았다. 웅장한 군악과 절도 있는 움직임,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비현실적이었지만 이제 리자는 그 안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의 무게였고 국가를 위한 헌신의 상징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존중받아야 할 그들의 임무였다. 그녀는 셔터를 누르는 대신 그 풍경을 가슴에 깊이 담았다. 프레임 안에 가두려 했던 욕망 대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을 아주 조금이나마 배운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조급함과 불안함 대신 차분하고 성찰적인 빛이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찾아 헤매던 인생샷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프레임 안에 대상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스크바의 차가운 근위병들은 그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녀의 다음 사진은 분명 이전과는 이야기를 담게 될 것이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값진 것이었다. 리자는 조용히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봄 햇살 속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신중해져 있었다. 인생샷에 목마른 프리랜서 사진작가 리자 페트로바는 모스크바의 심장부를 헤집고 다녔다. 단 한 장, 모든 것을 바꿔놓을 단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24세 리자는 어깨에 맨 카메라 가방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기대감을 안고 붉은 광장을 가로질렀다. 봄날의 햇살은 바실리 성당의 알록달록한 돔 위에서 부서지며 눈부시게 빛났지만 리자의 눈에는 오직 뷰파인더 속 세상만이 담겨 있었다. 팔로워 수는 정체된 지 오래였고 좋아요 개수는 그녀의 자존감과 반빌의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뭔가 특별한 것, 아무도 찍지 못한 강렬한 이미지가 절실했다. 굼 백화점의 화려한 아케이드를 스치듯 지나쳐 그녀의 발길은 자연스레 알렉산드롭스키 정원으로 향했다. 크렘린의 붉은 벽을 따라 이어진 정원은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그 소란함 속에서도 유독 한 곳만은 엄숙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바로 무명 용사의 묘였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과 그 양옆을 미동도 없이 지키고 선 근위병들. 리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거다!
붉은 견장과 금색 수술로 장식된 짙푸른 제복,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높고 검은 털모자, 그리고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있는 자세. 근위병들은 현실의 존재라기보다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걸어나온 유령 같았다. 그들의 비현실적인 모습은 리자의 예술가적 본능을 자극했다. 저들의 침묵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저 완벽한 부동 자세는 얼마나 많은 훈련의 결과일까? 주변에는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근위병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거나 멀찍이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셔터를 누르는 사람들. 리자는 코웃음을 쳤다. 너무 진부해. 저런 사진은 SNS 피드에서 1초도 머무르지 못하고 스크롤될 뿐이다. 나는 달라야 해. 나는 저들의 영혼을 포착할 거야. 문득 몇 년 전 남자친구와 함께 떠났던 동유럽 여행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출입 금지 팻말이 붙은 폐허가 된 성에 몰래 들어가 찍었던 사진 한 장. 음산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의 그 사진은 잠시나마 그녀에게 핫한 신인 작가라는 타이틀을 안겨주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은밀한 끌림, 그리고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아찔한 성공의 기억. 그 기억이 리자의 발걸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리자는 카메라를 고쳐들고 천천히 무명용사의 묘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명의 근위병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햇빛에 반사된 그의 소총 총열이 차갑게 빛났다. 더 가까이, 더 특별하게. 리자의 머릿속에서 주문처럼 그 문장이 맴돌았다. 처음에는 바닥에 희미하게 그어진 통제선으로 보이는 선을 살짝 넘는 수준이었다. 근위병은 미동도 없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리자는 묘한 짜릿함을 느끼며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뷰파인더 속 근위병의 모습은 완벽했다. 하지만 부족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해. 카메라 앵글을 바꿔가며 촬영하던 리자는 대담하게 근위병의 얼굴, 정면 클로즈업을 시도했다. 털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형형한 눈빛을 포착하고 싶었다. 그때였다. 옆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너무 가까이 가는 건 좋지 않아요.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 마르가리타였다. 남편 아르투르의 팔짱을 낀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리자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마르가리타에게 상냥하게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할머니. 사진만 금방 찍을게요. 그리고는 다시 뷰파인더에 눈을 가져갔다. 노부인의 충고는 그녀의 열정을 잠재우기엔 너무 미약했다. 리자는 아예 근위병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거나 그의 소총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뭔가 반응을 유도하고 싶었다. 저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동요를 끄집어내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깃전을 때렸다. 그라즈단카, 아타이디 벤나이. 그라즈단카 아타이디티 나삿, 시밈 뒤로 물러서시오. 리자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목소리의 주인은 그녀가 주시하던 바로 그 근위병이었다. 그는 여전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주변 관광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리자에게 쏠렸다.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아이를 동반한 이바노프 씨는 아내에게 저러다 문제 생기겠는데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리자는 이 상황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 이야기가 있는 사진.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고쳐들며 대꾸했다. 사진만 찍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태연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근위병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무엇일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발을 들인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허황된 믿음이 그녀를 더욱 부추겼다. 근위병은 리자의 말을 무시했다. 대신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지고 단호해졌다. 그 포스트 블릭 트료흐 메트로프 프리블리니의 차프레셰노 네메들렌노 파키니 댐 차프레트 누유초누. К посту ближе 3 метров приближение запрещено. Немедленно покиньте запретную зону. 초소 3m 이내 접근은 금지되어 있어 즉시 금지 구역을 벗어나시오. 그의 손이 소총을 더욱 단단히 거머쥐는 것이 보였다. 털모자 아래 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리자는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가 발동했다.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무슨 법에 나와 있는데요?
여긴 공공장소잖아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듯 소리쳤다. 그때 근처에 서 있던 다른 근위병이 소리 없이 다가와 경고를 한 근위병 옆에 나란히 섰다. 이제 2명의 근위병이 리자를 압박하는 형국이었다. 그들의 존재감은 엄청났다. 마치 2개의 거대한 벽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리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려 했다. 특종, 모스크바 근위병과의 숨막히는 대치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붙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당황한 탓인지 휴대폰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겨우 연결된 방송에는 관종이냐, 나라 망신이다, 러시아 가서까지 저러고 싶을까 같은 비난과 조롱의 댓글만이 빠르게 올라왔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2명의 근위병은 이제 리자에게 경찰이나 연방 경호국을 부를 수 있으며 그녀의 카메라를 증거물로 압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다. 한 근위병이 리자의 팔을 잡아 뒤로 물러나게 하려는 듯 천천히 손을 뻗었다. 실제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동작만으로도 리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주변 관광객들은 이제 완전히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노골적으로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아까 장난스럽게 근위병 흉내를 내던 10대 스페인 학생들은 이미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진 후였다. 마르가리타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이바노프 씨는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리자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인생샷은커녕 인생 망신이 될 지경이었다.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핑 돌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특별함은 이런 식이 아니었다. 결국 리자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잘못했어요. 그냥 사진 좀 특별하게 찍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때 세상을 담겠다던 카메라는 이제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혹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까. 그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들은 너무 비인간적이야. 이건 폭력이라고. 하지만 그 외침은 공허하게 흩어질 뿐 누구의 동정심도 자아내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근위병들 뒤편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다른 근위병들보다 계급이 높아 보이는 캡틴 계급장을 단 장교였다. 그는 소란의 원인을 즉시 파악한 듯 침착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리자에게 다가왔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캡틴 마일즈, 그의 이름표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리자 앞에 멈춰서서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러시아어는 또렷했고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라즈단카 페트로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여전히 임무가 수행되는 군사 통제 구역이며 이들은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 임무를 수행 중인 군인들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이들의 임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했고 다른 관광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리자가 위반한 규정들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언급했다. 허가 없는 근접 촬영 금지, 근무 중인 군인에게 말을 걸거나 방해하는 행위 금지, 지정된 통제선 침범 금지 등. 리자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카메라를 내려다보았지만 그 안에는 공포에 질린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과 위압적인 근위병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군중의 모습들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토록 원했던 인생샷은 어디에도 없었다. 캡틴 마일즈는 리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싸늘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경고로 그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당신의 행동은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부하 근위병들에게 눈짓으로 상황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돌아섰다. 리자는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리듯 그 자리를 벗어났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 뒤에 못처럼 박히는 것 같았다. 알렉산드롭스키 정원을 빠져나와 모스크바 강변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근처 공원 벤치에 홀로 주저앉은 리자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아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리고 오늘 찍었던 수백 장의 사진들을 하나씩 미련 없이 삭제하기 시작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던 아침의 자신은 이제 없었다. 남은 것은 깊은 허탈